민속마을의 그림자 도둑. 야, 홍수지! 미안, 꼭 보려고 했던 방송이 시작한단 말이야. 뭔데 그래? 금관의 저주. 에? 금관의 저주? 저기 나온다. 응? 30년 전 폭우의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모습을 드러낸 고대 신라의 왕릉. 누구 무덤인데 그래?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가 20살에 반대파이에 죽은 불행한 왕의 무덤인데 다음 왕이 화려하게 왕릉을 꾸며줬대. 왕위를 빼앗고 무덤을 화려하게 꾸몄다고? 왕이 바뀌니까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걸 막으려고 무덤을 화려하게 치장해준 거지. 원혼을 달래는 거라고나 할까? 오, 그럼 대단한 보물이 나왔겠는데? 대단한 보물이 있었겠지만 이미 도굴꾼이 훔쳐가서 아무것도 없었대. 그럼 저건 뭐야? 저건 왕릉 안에 있었다고 추정하는 금관이야. 역대 가장 화려한 금관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거든. 그런데 저 금관에는 저주가 걸려 있어. 금관에 저주가 걸려 있다고? 금관이 사라졌다가 전라도에 나타났다는데 그 지방에 가뭄이 발생해서 농부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강원도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었을 때는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기도 했어. 가뭄은 자연재해고 산불은 사람들이 부주의해서 발생하는 사고잖아. 거짓말이 맞아. 그게 금관과 무슨 상관이야? 피해 지역마다 금관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얘기가 떠돌았거든. 무슨 연관이 있는 게 분명해. 금관의 저주 때문에 저도 큰 고생을 했어요. 돌풍에 떨어진 간판에 맞아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늘 먹던 보약을 먹었을 뿐인데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리기까지 했다니까요. 도굴꾼은 보물 수집가가 금관을 사서 외국으로 떠난 이후에야 자신에게 닥쳤던 불행이 멈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 후 도굴꾼은 병에 걸려 감옥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저것 봐, 뭔가 있다니까. 으이구, 다 알면서 뭐하러 방송을 보는 건데? 혹시 새로운 내용이 밝혀진 게 있나 해서. 홍수지 정신 차려. 지금 모습은 전혀 과학수사대답지 않다고. 문화재청은 백방으로 노력해서 대부분의 보물을 되찾았지만 금관만은 끝내 찾을 수 없었는데요. 정말 저주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왜 갑자기 30년 전 사건에 대한 특집 방송을 하는 거지? 지금 인터넷이 발칵 뒤집어졌잖아. 금관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는 글이 퍼지고 있다고. 메시아? 말도 안 돼. 사람들이 그런 말을 믿는단 말이야? 여기 믿는 사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파라오의 저주 몰라?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한 사람들도 불행한 일을 겪었다고 하잖아. 금관의 저주도 사실일 수 있다고. 너너 그건 사람들이 나중에 짜맞춘 얘기일 뿐이야. 하지만 다른 보물들은 모두 되찾았는데 금관만 찾지 못했고, 그리고 저주에 걸렸다는 건 금관을 찾지 못하도록 저주에 걸렸다고 속이는 거지. 아마 지금 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퍼뜨린 말일걸. 하지만 메시아를 자처하는 금관의 남자가 예언을 했는데 맞아떨어지고 있어. 봐, 여긴 왕릉이 발견된 경주 인근이야. 메뚜기 떼가 습격할 거라고 했는데 현실이 됐어. 그리고 금관의 남자가 나타났을 때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쓰나미가 발생할 거라고 했단 말이야. 에? 그런 협박을 한단 말이야? 쓰나미라면 지진과 해일이 함께 닥치는 건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진대에 있지 않잖아. 어떻게 쓰나미가 발생한다는 거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최근 금관의 남자를 추종하는 사이비 종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관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뿐입니다. 세간의 헛소문에 현혹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곧 지도를 완성할 수 있어. 수백억? 도굴꾼은 붙잡히기 전 금관을 깊은 산속에 묻어두었다? 오, 감옥에 갇힌 도굴꾼이 저주는 자신이 퍼뜨린 거짓말이라고 떠들고 다녔다. 도굴꾼은 병에 걸려 죽기 전에 함께 갇혀있던 도둑들의 협박을 받아 속옷에 지도를 그려줬다. 이자들을 찾아내서 내가 금관을 손에 넣어야겠어요? 수백억은 이제 내 거랍니다. 지시대로 도둑들의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 명이 함께 갇혀있던 도둑들이군요. 그리고 이건 30년이 지난 현재 예상 모습. 수고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았나요? 코루가 찾고 있습니다.
네, 코로님. 도둑 2명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뭐죠? 지도가 이상하잖아요. 지도를 가졌던 건 우리 세 사람이요. 지도를 쌍둥분해서 나누곤 감옥에서 나오면 함께 금관을 찾으러 가기로 했어. 그런데 한 장을 가지고 간 놈이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 거짓말하지 말아요. 빨리 나머지 지도를 내놓으세요. 지도가 모두 있다면 왜 우리가 금관을 찾지 못했겠어? 모두 갖춰지지 않으면 금관이 있는 곳을 알 수가 없어. 그럼 나머지 한 장을 가진 도둑은 지금 어디에 있죠? 알고 있는 걸 모두 말하라고요. 모두 감옥에서 나온 후론 본 적이 없어. 게다가 그 금관엔 저주가 걸려 있어. 저주는 모두 거짓말이란 걸 알고 있답니다. 날 속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니요. 우리도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지도를 갖게 된 이후 불행히 우리를 쫓아다녔어. 결국 이렇게 병들고 외롭게 되지 않았어. 처음엔 돈 욕심이었지만 나중엔 지도를 완성해 금관을 되돌려주고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했단 말이요. 그렇다면 내가 지도를 완성하고 금관을 찾아서 저주를 풀면 되겠군요. 저주라니,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사람들을 꼭두각시처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주가 있는 편이 좋겠지? 냐? 루팡님, 금관의 저주를 푼 남자를 교주로 모시겠다는 사람들이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좋았어요.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군요. 그런데 아직 금관을 찾지 못했는데 너무 빨리 글을 올린 건 아닐까요? 걱정 마세요. 금관을 손에 넣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미리미리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하니까요. 메뚜기 떼의 습격을 예언하고 세로토닌을 이용해 메뚜기를 폭력적으로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금관의 남자를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쓰나미가 일어난다고 겁을 주니까 추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쓰나미는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쓰나미를 만들 계획은 없답니다. 하지만 지진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효과적이에요. 아이고! 저리 가! 루팡님 괜찮으십니까? 징그러워. 마지막 도둑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그래요. 거기가 어디죠? 도둑의 젊은 시절 모습과 똑같이 생겼군. 아버님은 평생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병을 얻어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모셔왔지요. 효자시군요. 그런데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어떡하죠? 제가 아버님께 맡겨놓은 물건이 있는데 지금 꼭 찾아야 합니다. 제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갑자기 사라지셔서 무척 놀랐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버님 짐은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는데 맡겨놓은 물건이 무엇입니까? 지도입니다. 혹시 가방 안에 지도가 있었나요? 글쎄요. 제가 가방을 열어보려고 해도 아버님이 워낙 완고하게 가방을 붙들고 계셔서요. 가방 안에 뭔가가 있어. 이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군. 오늘은 이만 돌아가고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내 가방! 도둑이야! 아버님! 도둑이 아버님의 가방을 도둑이야!
졸려. 무슨 일이지? 민속마을의 도둑이? 도둑들은 잠도 없어요. 모두 일어나도록. 하하, 맛있는 냄새. 팝이다! 아침 먹으면서 사건을 분석해 볼까?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어젯밤 자정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마을 제일 꼭대기에 있는 기와집이다. 돈 한 푼은 기와집에 사는 할아버지의 가방이고,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떠돌이 생활을 하던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올 때 가지고 온 가방이라는데, 사건을 신고한 김 선생님도 가방 안을 보지 못했다는군. 예? 돈 한 푼이 뭔지 모른다고요?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어. 목격자는 김 선생님 한 명뿐인가요? 김 선생님과 마을 주민 2명이 도둑이 도망치는 걸 목격했어. 그런데 도둑이 너무 빨리 도망쳐서 아무도 도둑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도둑의 실루엣과 그림자만 봤다고 한다. 그림자와 실루엣만요? 더러워, 최강추. 미안. 잘 먹었다. 사건 현장까지는 걸어서 올라가야 한다. 이번에도 잘할 수 있겠지? 물론이죠. 맡겨만 주세요.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젊으셨을 때는 가족을 버리고 세상을 떠돌며 사셨죠. 나쁜 일도 하셨던 것 같고. 아무튼 병을 얻으셔서 얼마 전에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지만 정신이 온전치 않으셔서. 그래도 이제라도 모실 수 있어서 다행이지요. 내 보물, 황금. 가방 안에 보물이나 황금이 들어있었나 봐요. 글쎄요. 작은 가방이라 보물 같은 게 있을 리 없는데.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로 정신이 없으신데도 가방을 열어보려고만 하면 크게 역정을 내셔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상처는 도둑이 휘두른 가방에 맞았어요. 범인의 모습 중 기억나는 게 있나요? 방에서 나오는 순간 가방이 맞고 쓰러졌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범인은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나가는 도둑의 실루엣과 그림자만 봤습니다. 계획적인 범죄라면 사전에 조사를 했을 겁니다. 혹시 최근에 수상한 사람은 없었나요? 글쎄요. 낮에 아버님을 만나러 손님이 찾아오긴 했었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인데 화려한 양복 차림에 약간 느끼한 인상이었죠. 느끼한 인상의 손님이라고요? 아버님께 맡겨둔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했어요. 무슨 지도를 찾는 것 같았는데 뭐 다시 오겠다고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지도라고요? 수상한 방문객이라니 그 사람도 용의자가 될 수 있겠군요. 할아버지,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내 가방, 보물, 지도! 보물? 지도? 가끔 정신이 돌아오시긴 하는데 지금은 아버님께 이야기를 듣는 건 무리입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말하는 보물이나 지도가 뭔지 짐작가는 게 있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왜 보물 얘기를 하시는지. 뭔가 감추는 게 있어 보이는데. 자! 저쪽이 남쪽이겠군. 자! 조심해, 최강추! 집이 남향으로 지어져 있네요. 범인이 이렇게 움직였단 말씀이시죠? 범인이 이렇게 사라진 게 맞나요? 자정즈음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셨으니까 선생님의 앞쪽으로 그림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졌겠군요. 이렇게 가방을 들고요. 맞아요. 그렇게 사라졌어요.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어? 아니, 다른 목격자들을 만나보자. 그런데 밤에 왜 밖에 나와 있었던 거죠? 요즘 부쩍 몸이 무거워져서 밤마다 마당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운동을 하다가 범인을 목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요. 운동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밖이 소란스럽게 내다봤더니
가방을 든 그림자가 보이더라고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 김 선생님이 도둑이야 하면서 뛰어내려오셨어요. 도둑의 얼굴은 전혀 보지 못했고요. 네, 가방을 든 사람은 바람처럼 빨랐어요. 마을 주민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방학을 맞아 배낭여행 중이에요. 어제 마을에 도착해서 마을회관에서 하룻밤 지낼 수 있게 허락을 받았어요. 범인은 어떻게 목격하게 된 거죠? 낯선 곳이라 그런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는데 도둑이야! 갑자기 도둑이야 소리가 들려서 밖으로 나갔어요. 커다란 그림자가 저기 모퉁이 너머로 비쳐서 무서워서 등을 돌렸는데 도둑이 저를 밀치는 바람에 그대로 넘어져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나타나기 전에 그림자가 먼저 비쳤는데 겁을 먹고 숨으려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림자가 너무 커서 갑자기 확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도둑 때문에 다친 건가요? 네, 김 선생님과 내가 도둑을 쫓아 뛰어내려왔는데 여기 청년이 쓰러져 있었어요. 두 분은 왜 계속 도둑을 쫓아가지 않았나요? 내가 큰 길까지 나가서 살펴봤지만 도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청년이 다쳐서 박 선생과 내가 부축해 마을회관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했죠. 그리고 바로 과학수사대에 신고를 했고요. 왜 다들 범인의 실루엣과 그림자밖에 보지 못한 거죠? 민속마을은 전통을 지키며 사는 곳이에요. 자정이 되기 전에 모두 불을 꺼서 밤에는 마을이 어둡답니다. 밤에는 달빛밖에 비치지 않아요. 만약 밖에 나갈 일이 있어도 초롱불을 만들어서 들고 다니죠. 어둡긴 하지만 운치도 있고 그동안 불편한 건 없었어요. 그럼 어젯밤 그림자를 만들 광원은 달빛뿐이었겠군요. 도둑을 본 사람은 없고 실루엣과 그림자밖에 보지 못한 이상한 사건이야. 잠깐! 지금 여러분 중에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이라고요? 나는 모두 솔직하게 말한 겁니다. 나도 거짓말은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설마 도둑을 못 잡을 것 같아서 목격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건가요?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 빛이 직진하기 때문이에요. 빛은 투명한 물체를 만나면 통과하지만 불투명한 물체를 만나면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체의 반대편에 빛이 도달하지 못하게 될 때는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김 선생님의 집은 남향으로 지어져 있어요. 대문 반대쪽으로 범인의 그림자를 봤다는 말은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박씨 아저씨의 위치에서도 그림자는 범인의 뒤쪽으로 생기니까 모퉁이를 돌아간 범인은 보지 못했어도 그림자는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젯밤 자정쯤, 달의 위치는 동남쪽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달의 위치, 범인이 뛰어내려오는 방향으로 볼 때 철수형은 범인을 먼저 보고 그림자를 봐야 맞아요. 그런데 철수형은 범인보다 그림자를 먼저 봤다고 했어요. 어제 철수형이 그림자를 먼저 봤다는 것도 그렇고 달빛의 위치상 그렇게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지 못해요. 맞아. 그림자의 크기도 너무 크고 그 위치에서 범인보다 그림자를 먼저 봤다는 건 이상해. 철수형은 범인의 얼굴을 봤을 거예요. 왜 범인을 숨겨주려고 하는 거죠? 오늘 밤 그 집에 가서 가방을 가져오세요.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누구야? 내 가방! 도둑이야! 도둑이야! 저쪽으로 달아났어. 다쳤구만. 괜찮나? 네, 그게... 루팡님이 올 때가 됐는데. 자네가 정말 범인을 숨겨주려고 거짓말을 한 건가? 아닙니다. 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도둑 때문에 이렇게 다리도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범인을 잡을 수 있게 솔직하게 말하셔야죠. 그림자를 먼저 봤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형 말대로라면 빛과 그림자가 같은 방향에 있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착각을... 이 연막탄은 루팡일 것인데 설마 이번에도? 여행객이 아니라 변장한 코르였어. 저 가방이에요. 거기서! 루팡! 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오늘은 이만. 자!
한 발 늦었어. 차로 뒤쫓아야 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선생님, 지금 바로 와주세요. 이대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거머리 같은 꼬맹이군요. 혼 좀 내주세요. 네. 떨어져! 그럴 순 없지. 절대 나를 떼어내진 못해. 찾았다. 지도? 그게 네가 노리는 거야? 이제 금관은 내 거라고요? 분해. 잠깐. 그런데 지금 루팡이 금관이라고 했는데? 빨리 타. 선생님, 범인은 루팡이에요. 할아버지의 가방 안에서 지도를 꺼내서 도망쳤어요. 지도? 무슨 지도지? 루팡이 도망치면서 금관은 내 거라고 했어요. 금관? 이런, 루팡이 보이지 않는데? 머슬카에 제 스마트폰을 던졌어요. 아마 위치 추적을 하면 될 거예요. 잘했어. 루팡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 네, 선생님. 알겠어요. 선생님과 강추가 루팡을 뒤쫓고 있대. 루팡이 노린 건 가방 안에 든 지도가 맞았어. 역시. 그런데 지도는 왜 훔친 거지? 뭐에 쓰려고 하는 거야? 그게 루팡이 금관은 자기 차지라고 했다는데? 금관? 설마 금관의 저주에 나오는 그 금관 말이야? 김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뭘 말이죠?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보물, 지도가 뭔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는 것, 목격한 걸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어요. 사실 아버지는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도둑이었다고요? 감옥에 갔다 온 후에도 사라진 문화재인 금관을 찾아오겠다며 다시 집을 나가셨죠. 아마 감옥에서 금관을 훔친 도굴꾼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럼 지도에는 금관이 숨겨진 곳이 그려져 있겠군요. 자, 됐다. 모두 완성했어요. 오호, 이곳은? 루팡이 훔쳐간 건 금관의 저주에 나오는 바로 그 금관이 숨겨진 지도 같아. 루팡은 금관을 차지하고는 메시아 행세를 하려고 하는군. 루팡이 또 못된 장난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루팡을 잡고 말 거예요.